실시간 수급 동향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한 주간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내용을 수급 포인트로 삼죠. 월요일은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금방 떠오르시죠? 오늘 리포트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양적 완화 진행하고 있는 게 달러 약세를 가고 있죠. 또 기업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셰일가스 유명하죠. 미국에서만 씁니다. 예, 자,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수급은 미국에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일단 일정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주 동안 어떤 시장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경제 지표는 그다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정도고 그렇게 파급력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정 쪽이죠. 자, 시장과 관계 없는 것 두 개부터 보시겠는데, 자, 미국의 서머타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10시 반에 열리죠. 근데 1시간 늦춰져서 11시 반에 시작된다는 점 우선 참고하시고요. 또 목요일 보시면 수학능력시험, 수능이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1시간 수년됩니다. 10시부터 해서 1시간 4시에 끝나죠. 장이 1시간 뒤로 밀린다는 말씀 가끔 전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안 열린다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에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과 또,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오바마 쪽이 유리하다는 쪽이 나왔죠. 그 부분은 일단 큰 리스크는 조금 낮춰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이고, 자, 수요일 그리스 관련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잊혀져가지만은 일단 하나 있고요. 또 목요일 보시면은 중국 관련해서,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되죠. 자, 관련된 게 있고,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일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목요일 보면 옵션 만기일도 있고, 등등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그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볼 것인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의 돌입으로 볼 것인지, 시장 크게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자, 이거 외에는 역시 현대차죠. 아까 제조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재판 때도 봤지만은, 개운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게 현대차 관련해서 어떤 도로의 어떤 저항감이 잘못 입력됐더라. 잘못했습니다. 이 큰 기업이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맞아야 되죠.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연비를 지적한 쪽이 미국의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이죠. 이걸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지난번에 혼다 쪽도 한번 걸려서 돈을 물었거든요. 관련해서. 근데 이 단체들이 예전에 GM 파산 때 미국 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자, 그런 부분들, 현대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 도요타, 혼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등에서 느낌상으로 유럽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어쨌든, 보호무역 냄새가 상당히 난다는 점, 자, 이 점은 상당히 부담이죠. 어쨌든, 제가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대선과 관련도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수급 타픽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죠. 국내 넘버2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못 믿겠다 그래버리면은 과연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점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코스닥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대선과 현대차가 바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 모두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이슈의 운수 장비 쪽에서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업종별로는 약간 흐름이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각각의 매매 동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외국인 기관들 모두 좀 최근에 모두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두 공통점은 일단 오늘 잘못했으니까 또 막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이나 이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 보니까 역시 운수 장비, 전기전자, 전기가스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화학건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업종이나 종목들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매수 종목을 외국인 쪽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있고요. 전기전자 쪽이 좀 오죠. 요즘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LG U+,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던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또 SK가 들어와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추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둔화된 모습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번 주에 대선 끝나면 뭔가 방향을 좀 봐야 되겠죠.
기관들도 뭐 뜨뜻미지근하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역시 자동차 쪽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매도가 나오네요. 현대차에 대한 이번 주에 수급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운수장비 건설 매도,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매수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그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점 특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KT, 뭐 NHN, LG U 플러스가 보이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관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지난주와 그래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큰 변화를 뭐 줄 필요도 없죠. 계속 1,9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적에 따른 어떤 차별화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적이 좋은 어떤 개별주들 추세매는 여전히 가능하고요. 또 제가 뒤에 붙였던 게 대형주는 급락시에 매수한다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 없이 빠질 때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안이 복잡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쪽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